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윈TV 스페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오신 재외동포 협력센터장 김영근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일 먼저 그 재외동포 협력센터라는 것이 네네. 조금 그 이전에 그 재외동포 재단이 네네. 재외동포 청하고 또 협력센터 이렇게 또 맞습니다.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예. 그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 재외동포 재단이 올해 6월 1일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외동포 청이 생겼습니다. 재외동포 재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업 전담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재외동포 청이 생기면서 재외동포 청에서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또 재외동포 재단에서는 사업 파트 또 외교부에서 하던 영사 파트를 다 한 군데 모아서 재외동포 청에서 이제 임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재외동포 청에서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고려인 동포 지원이라든지 조선족 동포 지원 이런 문제는 외교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기 미국이나 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인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외동포 협력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저희 재외동포 협력센터에서 하는 일은 그 초청 연수 교육 문화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재외동포 차세대들을 고국으로 모셔서 그분들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국을 알고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임무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저희들이 한 3,400명의 그 해외 동포들을 모국으로 모셨습니다.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연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데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한 그룹, 또 대학생 25살 밑에의 대학생의 한 그룹을 저희들이 모국으로 초청을 해서 7박 8일에 한글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 올해 이제 그 1차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바는 내년에는 한 3,000명 정도 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고국으로 모시고 싶고요. 네. 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한 5,000명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 미국에 출장을 오게 된 것은 이러한 것을 좀 그 재미 동포 여러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포청과 아주 쌍벽을 이루는 쌍벽은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재외동포 청의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하기관.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껄끄러운 것처럼 문제가 있으신 동포들, 아까 말한 고려인, 중국인, 그렇습니다. 시민권자, 우리 미국 시민권자들 이런 위해서. 분들을 좀 저희들이 주된 업무인데 그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주된 업무는 이 청소년 모국 연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를 시흥에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5년 12월 완공으로 저희들이 5층짜리 건물을 짓고 한 있는데요. 2년 남았네요. 네, 2년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완공이 되면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재외동포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전시 네. 또 재외동포 여러분들을 한국으로 모셔서 저희들이 한국을 알리는 연수 이런 문제들을 그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네네. 2000년대 초만 해도 이쪽 재미 동포로서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활약을 많이 워싱턴 네네. DC 쪽에서 네네. 한인에도 인볼브 하셨고 네네. 뭐 미주 총연 여러 군데 인볼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네네. 이제 그 재외동포 재단 쪽에서 네. 이제 이 사업 이사로 일을 하시면서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결국 이제 센터장으로 네. 자리를 잡으셨는데 소감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소감은 먼저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재동포 출신으로 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뭐 제가 처음이고 또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 자신이 재동포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제가 아는 재동포와 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동포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제가 메꿔야 되는 거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1981년에 미국에 이제 전가족 이민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3, 4, 5, 6년에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을 거쳐서 이제 2005, 6, 7년에는 세계 한인회장대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뭐 재동포 정책위원회 위원도 몇 년에 걸쳐서 했고요. 근데 2013년에 좀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해봐라 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2014년 9월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재동포재단 3년 2개월 동안 재동포재단 사업이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이제 재동포재단에서 나와서 그 저희들이 세계한인 네트워크라는 NGO 단체를 한 5년 정도 제가 유지를 해왔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재동포 협력센터를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그래서 작년 이제 올해 6월 9일 날 처음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월 16일이 제가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일 이요? 예. 그래서 여기 워싱턴에서 마침 고날을 맞이해서 워싱턴에 또 뭐 저희 그 아시는 회장님들 또 아시는 친지분들이 또 100일 또 기념식도 해준 것이 100일 잔치를 예, 잔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그 홍보차 이렇게 오셨는데 4개 도시를 돈다고. 네, 맞습니다. 네. 어디에?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소년 모국 연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재미동포가 266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736만 전 세계 재동포 중에 3분의 1이 재미동포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연수를 하다 보면은 재미동포들의 참여율이 이번에도 2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가 뭔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이 홍보 부족이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워싱턴, 애틀란타, 시카고, 시애틀 4개 도시를 일주일 동안에 돌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한인에도 알리고 뭐 상공회에서도 알리고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알려서 내년 3월부터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7, 8월에 있을 청소년 모국 연수에 뭐 자녀분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같으면 손자 손녀분들 많이 좀 보내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7박 8일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좀 궁금은 하네요. 그 네. 역사와 문화라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7박 8일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국을 좀 도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 자세하게 좀 저희들이 이제 그 3월 달 되면은 이제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제분들을 가지신 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어플라이를 총영상을 통해서 하시면은 큰 뭐 하자가 없으면은 모든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이제 비행기표에 그 저희가 절반을 저희 협력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7박 8일 동안의 숙식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행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교육도 있고 또 한국 문화 교육도 있고 또 뭐 요즘에 유행하는 K-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울에서만이 아니고 서울 뭐 목포, 부산 뭐 강릉 뭐 이런 데를 돌면서 행사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본 게서 제일 좀 가슴이 찡했던 것은 서로 고려인 동포하고 이 미주 동포는 서로 대화가 되질 않아요. 대화가 되질 않아도 첫날 지나면 그들이 그 가슴 속에서 서로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울지 않는 그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든지 뭐 우즈벡으로 돌아가든지 해서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하면은 저희들이 글로벌 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이점으로 작용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신 거로 아는데요. 1988년부터 워싱턴에서 이제 부동산 회사 꽤 오래 하셨죠? 2008년까지 저희들이 제가 한 20년
저걸 했고요. 부동산 회사를 이제 처분을 하고 뭘 할까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불러주셔서 이제 사업이사를 거쳤습니다. 그때도 그 재외동포 출신 임원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업이사로서 펼치신 거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뭐 이 3년 2개월이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가능하면 그 많은 재외동포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좀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 젊은 세대, 2세대, 2세, 3세 차세대들이 재외동포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항상 생각을 하다 보면 한글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글 학교를 저희가 많이 접촉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은 사실은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 예전에 재외동포 재단의 임무였는데 사실 예산상의 문제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좀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고 앞으로 재외동포 청에서도 한글 학교만큼은 좀 많은 지원이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건 제 바람입니다. 한글 학교에 대한 그 지원이 우리가 쭉 받고 있는 거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여기 시카고 동포사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협력센터에서 아닙니다. 합니까? 저희가 아니면 아닙니다. 재외동포 청입니까? 청에서 합니다. 아, 예. 청이군요. 예, 청에서 하고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연수 사업이 저희 주된 사업입니다. 그 연수 사업을 쭉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는 차세대 대학생 모국 연수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왔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을 얘기하시는데 네. 그 퍼센테이지 저번에 오셨던 2,400명 중에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0%입니다. 그러니까 초중이 아니, 아니고요. 중고. 중학교 2학년부터 2, 3, 고등학교 1, 2, 3. 요 학생들하고 네, 대학생들 뭐 대학생. 19살부터 예, 예. 시작해서 25살까지 대학생 그룹을 다 따로 나눠서 반반 정도입니까? 예, 반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몇 년 임기로 하시는? 제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이요? 예, 3년이니까 3년간의 비전을 한번 밝혀주시죠. 저는 이제 예전에 재외동포 재단에 근무를 했을 때는 재외동포 재단이 기존에 있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흥 조직으로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 업무도 지금 아직 세틀다운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저희들이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하기엔 제 임기 3년 동안에는 재외동포 협력센터에 어떠한 그 조그만 초석이라도 놓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성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 센터장이 되셨어요. 예. 초대 센터장으로 되셨는데 네네. 재외동포 청하고 지금 협력센터하고 네. 좀 이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중 국적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사실은 그 소관 업무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소관 업무는 다만 아니지만 의견을 한번 밝혀주시죠. 예. 그 재외동포들의 그 현안 그 한국으로 못 들어가고 막 이런 아마 그 취업도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저 미주동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마 선천적 복수 국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천적 복수 국적이라는 건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여기서 태어난 학생들, 태어난 아이들이 그 잘못하다가는 그 서울에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호적에 올리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이중국적이 됩니다. 그렇죠. 이중국적이 되면은 18살 3개월 전까지 본인이 국적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어떤 정부 기관에 취업을 할 때 되면 그 레코드가 다 나오게 됩니다. 이중국적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고 또 워싱턴의 전종준 변호사 같은 분은 그렇죠. 지금 앞장서서 선천적 복수 국적을 지금 이슈를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뭡니까?
이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예. 그 그 일부러 이제 네, 그거 네, 취득하기 그렇습니다. 위한 예, 목적으로 위해서 오는 목적으로 분하고 오는 예. 이분들과를 어떻게 좀 구별하느냐. 구별을 시켜야죠. 이제. 이게 아마 제일 그 대한민국 정부 특히 법무부에서도 제일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희망으로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무슨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65세 이상의 그 복수 국적 문제입니다. 복수 국적이라는 건 이제 65세가 넘으면은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중간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려면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어플라이를 해서 6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을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뭔가 불만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도 재외동포청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모든 걸 따로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했지만 이제는 그 원스톱으로 됐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들이 지켜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듭니다. 지금 저기 이중국적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된 게 자동 그 국적 상실 뭐 네. 이런 게 네, 계류된 그렇습니다.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계류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전정주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그걸 넘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국적의 하나를 갖다 포기할 수 있는 애니타임인데 그럼 뭐 지금 애니타임이 위장이란 뭐 하지만 이제 예. 미국에 들어오셔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시민권자를 가진 그러니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그러니까 오게티가 조금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센터장님 보실 때는 지금 그게 구별이 안 됩니까? 이게 만약에 구별이- 어떤 제 2세가 이제 한국 네네.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랬을 때 네네. 이 사람이 유학생으로 와서 이제 그런 네네네. 목적으로 한 건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안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여기 미국에 오셔서 아이를 낳음으로 해서 미국은 이제 속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속주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시민권이 나오죠.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목적, 시민권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를 낳으러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많이 없어진 이유는 대한민국이 워낙 이제는 잘 살게 됐고 구태여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없어졌는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러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정상적인 분들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아마 정부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도 곧 뭐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변호사님은 얼마 전에 칼럼을 보니까 네네. 대외 동포청은 생겼는데 제외 동포는 어디 없다. 갔냐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까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결론이 있는데 네네. 실제적인 그 진척 상황이라든가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너무 적지 않냐. 저도 그 칼럼을 네. 전정주 변호사가 저한테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분도 이제 오면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라면 재외동포청이 생긴 지가 이제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3개월 반입니다. 아직 그 맨파워도 세틀다운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기다려 주시면은 그러한 문제도 좀 쉽게 해결이 돼서 재외동포청에서는 재외동포가 보인다는 그러한 그 칼럼을 좀 쓰는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시카고는 어떤 도시라고 규정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그 시카고가 저희 그 이민의 역사에서 보면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소죠. 그런데 저도 이제 몇 번 오다 보니까 이 오데오 부근에 겨울에 되면 찬바람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미시간의 호수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애틀란타나 플로리다나 좀 따뜻한 데로 이사를 가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뭐 시카고의 한인 사회가 좀 이 원로들부터 시작해서 신진 그룹까지 아주 여러 층으로
좀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부러운 느낌을 느꼈습니다. 뭐 굳이 그 본 고향이신 워싱턴 D.C.랑 이렇게 저기 비교를 한다면 어떠세요? 그 뭐 역동성이나 이런 역동성은 제가 보기에는 점포들의 워싱턴이나 뭐 애틀란타나 이쪽 좀 사우스가 조금 더 역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좀 원로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워싱턴 D.C.도 그렇고 애틀란타도 그렇고 그렇게 뭐 큰 원로들 뭐 90세 뭐 95세 이런 분들이 이 한인사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직 이 시카고는 제가 알기로도 예, 그런 원로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 이민의 역사에서는 뭐 큰 획을 찍는 곳이 시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카고를 거쳐서 시애틀 거쳐서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실 일이 어떤 일이실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뭐 현안이 많습니다. 현안이 많으니까 돌아가서 이제 10월 3, 4, 5, 6, 7 물론 제동포청에서 주최를 하는 그 한인회장 대회도 있고 예. 또 10월 11일부터 또 11, 12, 13 하는 저 LA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는 한상대회도 있습니다. 있죠. 물론 저희가 주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옛날 제동포 재단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또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이 11월 13일부터 13, 14, 15, 16 서울에서 있는 정치인 포럼입니다. 예. 네, 정치인 포럼에서 시카고에서도 제가 4분인가 5분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분들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정치인들 이제 한 대 모여서 한 100분이 모이십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하고 그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 저 재동포 협력센터 그분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또 연구하고 또 그분들은 한국을 대한민국을 좀 이해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앞으로 2달 후기 때문에 저희 협력센터로서는 그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인 2세들의 그 정치계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한국 분들이 이 정치에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한국 분들의 정치 그게 진출이 저는 기대가 되고 또 미국만 해도 예전에는 뭐 하원 의원이 김창준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지금 뭐 영킴 의원이나 미셸 스틸박 의원이나 또 앤디 킴 의원 뭐 이렇게 4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또 이 정치계에 진출할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각도 뭐 스테이트면 스테이트, 또 카운티면 카운티, 시리면 시리에도 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물론 그분들은 미국 정치인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가슴 속에 나는 그래도 한국계다라는 게 이게 조금이라도 담아 있으면은 저희는 성공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신다. 네, 그런 분들을 모신 분들 100명. 네, 100명 정도. 그 전에도 그런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이 9회째입니다. 네. 그죠, 맞아요. 네, 8회까지 저희들이 했고요. 요번이 9회째인데 원래 8월 달에 합니다, 저희들이.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도 방학이 그렇죠. 8월 달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9일 날 시작을 해갖고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11월로 미뤘고 이 정치인들 한인 정치인은 이제 미국만이 아니고 저쪽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면 캐나다, 호주면 호주,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려인 우즈벡이면 우즈벡, 카자흐스탄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이면 키르기스탄, 예. 이런 데도 한인 분들이 정치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친한파라고 그러죠. 친한파를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친한파를 저희들이 만드는 게 목적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그렇군요. 예, 그 거주국에서 네. 거주국을 위해서 정치를 하셔야죠. 근데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시카고 단체장 분들을 좀 만나보신 것 같아요. 예, 어저께 저희들이 한인 회장님하고 이제 그건 어땠어요? 예. 어땠어요? 어제도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 굉장히 그분들이 진지하게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뭐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뭐 1시간 훨씬 넘게 있었고요. 또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재외동포 청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재외동포 협력센터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른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시면 시카고의 그 뭐 단체 본장하고 이렇게 만나보셨잖아요. 네. 뭐 다른 점이 있나요? 특색이 있나요? 시카고. 글쎄요, 뭐 특색은 다 똑같습니까? 별로, 예, 다 비슷. 애틀란타 뭐 워싱턴 D.C., 애틀란타 네. 다 비슷하십니다. 아, 그런데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인 사회가 이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지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어서 이슈가 되는 지역도 있지만은 또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지만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이제 단체장 분도 만나봤고 네네. 일반 동포 분들한테 한번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시죠. 예, 시카고를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재해동포 재단 사업이사에 이번이 이제 두 번째를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재외동포, 특히 재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또 특히나 한인회장을 역임한 최초의 그 재외동포 센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일을 저희 재외동포 협력센터에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재외동포청에서도 여러분들의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주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재외동포청과 또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또 우리 260만 그 재미동포 또 750만 그 재외동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옆에서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향후 이제 100일 지나셨지만 네네. 이제 3년 동안 네네. 또 많은 초석을 놓고 네네. 또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많이 도와주시고 네. 또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은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예. 저희들이 가능한 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로 저희 대동포 협력센터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